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도 환율의 상방 압력 꺾일 줄을 모르는 요즘입니다. 홍원표 기자와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지금 환율도 치솟고 국제유가도 다시 오르는 느낌이고요. 지금 뭐 하나 나아지는 게 없는 상황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런 분위기를 좀 반영한 결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증시가 2,400선을 간신히 지켜냈는데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인 1,397원을 찍었는데 환율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양시장에서 4천억 원가량 이탈을 했고 개인만 또 이제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워낙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탈이 좀 당분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런 고환율은 이제 수입 물가를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이 물가 정점이라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이제 10월에 좀 물가가 둔화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서 최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물가 상승률이 10월부터는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가 전망에 대해서 환율이 빠르게 오르긴 했지만 늦어도 10월경에는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또 그 이후로는 소폭이나마 좀 안정화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유가나 좀 해외 요인이 여전히 좀 잠복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민생이나 장바구니 물가는 10월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6월과 7월에는 전년비 한 6%대의 상승을 했는데 8월에는 좀 소폭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에 좀 워낙 약세가 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오늘도 상승 마감을 해서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강달러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고 저평가된 수출주에 좀 주목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강달러가 국내 증시를 짓누르는 한편 수출주에겐 실적 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표적 수혜주로 꼽히는 건 자동차와 2차 전지. 현대차는 지난 2분기 환율 효과로 6천억 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누린 만큼 3분기에도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선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 51%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전망치보다도 각각 1.6%,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각종 가전제품에 들어가 가전 수출량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는 2차 전지 업종도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이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담은 종목 1위는 2차 전지 업종인 LG에너지솔루션, 2위는 현대차가 차지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은 환율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보면 거의 바닥 하단에 와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이 어닝이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 주가가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디램과 낸드 출하 감소와 가격 하락이 당초 예상보다 가팔라지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선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 10%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자동차와 2차 전지에 주목하고 있는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실제 오늘도 2차 전지 기업들 강세를 좀 보인 기업들 많았는데 대성 하이텍 이런 곳은 오늘 22% 이 정도나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양극재 기업 LNF 여긴 또 오늘 하락했거든요. 정부가 미국 공장 설립을 막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LNF가 미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라는 것을 이제 좀 불허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어제였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LNF의 미국 공장 건설에 대한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이 배터리 기업 중에 연구개발 비용에 이제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은 이제 해외 진출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해외 기술 수출이 아닌 이제 기술 유출을 좀 우려를 해서 이를 불허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악재로 해석을 했는데 증권가에서 좀 다른 해석도 나왔습니다. LNF가 이제 갖고 있는 양극재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좀 입증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니켈 함량 90% 이상의 양극재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 LNF가 유일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정부의 이번 불허 결정이 향후 이 보완 대책을 좀 보충을 하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LNF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빈 같은 이제 보완책 기준이 좀 개선된다면 향후에 좀 진출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주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기도 한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웬일로 좀 정신을 차렸나 싶기도 합니다. 핵심 기술인데 좀 지켜야죠. 오늘 정부가 이제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크게 올랐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네, 사실 뭐 태양광이 좀 되게 다양한 이유로 오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때문이었고 그다음에는 유럽연합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좀 전혀 다른 유럽연합의 강제노동금지법 때문입니다. 강제노동금지법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네. EU 집행위원회가 이 채굴이나 재료 수확 같은 데에서 좀 강제 노동이 들어간 제품을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걸 금지한다. 이런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한 건데 이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미국도 지난 6월에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좀 비슷한 내용인데 중국 신장 지구에서 이제 위구르족이 강제 노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둔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된 건데 이 중국 신장산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를 하게 되면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중국 신장이 전 세계에서 태양광 그 플리실리콘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 이 전 세계에서 중국계가 아닌 제조사는 우리나라의 OCI 그리고 독일의 바커 그리고 미국의 햄록 등 세 곳이 있는데 그중에 OCI의 가격 경쟁력이 좀 가장 이제 높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제 OCI 주가가 무려 16%가 뛰었고 네. 이와 이제 관련해서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이 모두 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체제들이 우리나라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페페테리 업종이 좀 비슷한 이유로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네, 내일은 이제 8월 고용 동향이 좀 발표가 되는데 8월에 이제 실업률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출입 물가 지수도 함께 나오고 지금 이제 중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상무위원이 이제 오늘부터 2박 3일로 지금 방한을 했는데 내일은 이제 마곡에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노조가 내일 좀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소식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